교회 소모임을 함께한 교인 3명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65명이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 지역에 며칠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에 온열 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자문 봉사활동에 나선 소상공인 멘토를 만나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소모임을 함께한 교인 3명이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전주의 A교회 신도인 60대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지난 20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일 오전 확진된 같은 교회 신도 40대 여성 C씨와 최근 소모임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강원도와 인천을 여행한 뒤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소모임에는 이들 3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와 20대 남성을 포함해 모두 65명이 됐습니다. 전주지법 A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일에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으며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A 부장판사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갔다 오면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바깥 활동을 할 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환경 미화에 임하시는 어르신들. 무더위를 피할 곳이라곤 나무 아래 그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스크를 요 얼굴과장 이쪽에 코랑 다 힐난 게 그것이 죽겠죠. 전북 지역 온열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7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1건이 8월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전북에서 온열 환자 360여 명이 발생했는데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9월 말까지 본부는 물론 14개 시군 소방서마다 폭염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승강장 주변에 얼음을 놓고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군산 지역에서 닷새 동안 6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14개 시군 가운데 첫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20살 A씨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이후 5일 동안 지역 음식점과 병원, 노래방 등 수십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도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안군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이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부안예술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많은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청소년 수련원이 21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임시 휴강합니다. 군은 9월 4일까지 시설별로 임시 휴관을 진행하고 확산 상황에 따라 휴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며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 이후 전북도에서만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지난 1차 대유행을 불러왔던 신천지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복절 이후 지난 16일 1명, 17일 7명, 18일 2명, 19일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전주 거주자로 전북 59, 60, 61번 확진자입니다. 첫 코로나19 도내 확진자 발생 이후 60명을 넘어선 건데요. 다만 확진자 3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주말을 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의 날로 정했습니다. 주말 동안 도와 시군 전 직원이 집단 감염 위험시설과 수도권 등 왕래가 잦은 26개 업종 14,000여 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북도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통신회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광복절 당일 집회 반경 수도권 기지국에 수신된 휴대전화 연락처를 별도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회 당일 운행버스 관계자 등이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상태에서 특정될 경우 검사 지연에 따라 기간 중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해 징벌 또는 벌금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크고 작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성공기업인들이 자문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 시간에는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 상담 역할에 나선 전북 프로보노단 김종석 멘토를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모임을 가지고 약자들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데서 이제 비롯됐는데, 저희가 2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100년가게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100년가게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소상공인들을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7개 단체가 좀 결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보노단이라는 것을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부담, 그다음에 이제 세무 관리, 노무 관리,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같이 코로나라든가 또 기후 변화에 따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사실은 개인적으로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백년가게 협의회는 적어도 30년 이상 운영을 하신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업체 사장님들이 주축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하우라든가 또 7개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멘토링을 해드리고 또 당면에 있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제 좀 해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2회에 걸쳐서 멘토링을 해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소상공인 업체 그 업주님들께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쉽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노출함에 있어서 어떤 이익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이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도움이나 어떤 기타 실이익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송에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멘토링 하는 것보다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가 어떤 다시 이제 전업을 한다든가 또 요즘엔 퇴직자들이 많으니까 퇴직 후에 이제 노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다른 멘토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 관리를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노사 관계가 좀 악화된다거나 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을 고집만 하지 말고 이런 프로보노단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모르면 물어보고 또 바꿀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보다 안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가 긴급 의료 지원반을 편성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최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에게 피해 주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임시주거시설과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송동면 세전리 쌈지공원 현장에 보건의료인을 파견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혈압 측정과 피부염, 외상처치 등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번 남원 지역 수해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건강관리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소나기가 오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등 전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찜통 더위는 계속돼 아침 기온 24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31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며 극심한 더위는 다소 수그러들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부안, 임실 30도, 그 밖의 지역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는 구름이 많아져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1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